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동네꼬마님, 오늘 어떤 아주 또 섬뜩한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우리 같이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요.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어김없이 찾아오셨는데 오늘 주제를 알고 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얘기하지 말까요? 그냥 굳이 뭐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네. 뭐 그냥 뭐 카더라 통신이다. 믿거나 말거나다. 이렇게 너무 몰입은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다고? 예. 이런 경우가 거의 흔치가 않긴 한데,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과 뭐 4년 전, 5년 전 이렇게밖에 안 된 이야기고요. 그때 당시에 27살 먹은 똘비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27살 먹은 똘비가 그 당시에는 뭐라고 있었냐? 우리가 학생 중에 제일 슬픈 학생이 뭡니까? 취준생 아닙니까? 취준생. 예, 취업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자격증이랑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대학교는 졸업을 했었는데 똘비가 나름 그래도 대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점도 괜찮고 자격증도 조금 어느 정도 갖춰놨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눈높이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이런 회사의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좀 낙방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집에서 뭔가를 공부를 하면서 하기에는 솔직히 눈치가 많이 보인답니다. 이게 부모님한테 괜히 죄송스럽고, 그렇다고 취준생이라고 계속 뭐 고3처럼 공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친구도 좀 만나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조금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밖에 나와서 원룸에서 따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똘비 하루 일과는 간단했답니다. 아침에 눈을 떠요. 그래가지고 딱 화장실 가가지고 눈곱 떼고 이빨에다 광 내고 옷 딱 주워 입고 스터디 카페라는 곳을 간답니다. 근데 저 때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커피도 먹고 막 그러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대요. 스터디 카페에 가면은 본인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약간의 무리가 거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철저하게 열심히 다들 취업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쪽 기업에서는 어떠한 자격증을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자격증도 준비하면서 스펙을 조금 더 업하려고 공부를 그렇게 하다가 저녁에 해 떨어지면 저녁밥 딱 먹고는 좀 논대요. 그래가지고 PC방을 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여가 활동을 하러 가기도 했고 맥주 한잔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뭐 한 11시 된답니다. 약간 이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서 뭐 만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반년 좀 넘게 만난 어여쁜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여자친구는 2살 연하였다고 해요. 25살이었다고 하는데 뭐 딱히 취업은 하지 않았으나 여자친구도 있지, 부모님이 조금 지원도 해주시지, 원룸 있지, 뭐 나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주변에서 똘비를 좀 부러워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도 여자친구가 2살 어린데 여자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상황이었어요. 여자친구는. 그래서 여자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똘비 뒷바라지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에 혹시 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뭐 여자친구가 될 수 있으면 밥을 사주고 여자친구가 옷도 좀 사주고 뭐 심지어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은 눈치껏 주머니 사정 아니까 이렇게 지갑에다 돈도 좀 넣어주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되게 사려가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뭔 복을 타고난지는 모르겠으나 똘비는 그렇게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스터디 카페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이 작은 모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임에 본인보다 2살 위에 형님도 계셨대요.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장을 좀 다니다가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이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데 이 형님이 도움을 좀 요청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 주말에 바쁘냐? 데이트해야 되냐?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는 네.
이삿짐 나르는 것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뭐 이사예요? 이삿짐 센터 포장이사 안 부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짐이 많지는 않아서 그냥 1톤 차에다 해가지고 나르려고 하는데 일손이 딸려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형이 밥도 많이 사고 동생이다고 많이 챙겨줬는데 알았다고. 내가 선뜻 도와준다고. 언제 갈까? 뭐 그러니까 토요일날 만나자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그 형님이 본인을 태우러 왔대요. 똘비는 차가 없었거든요. 이 형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했어요. 가면서 물어봤죠. 형, 뭐 어디 형 아파트 뭐 이사하는 거예요? 그럼 짐이 적지 않을 텐데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엄마, 우리 어머니 그 일하시는 곳 조금 이렇게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가는 건데 뭐 짐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무실 이전? 그럼 뭐 책상 좀 나르고 하면 되겠구나 뭐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갔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서 딱 본 어머니의 사무실은 일반 사무실이 아닌 당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당집이 딱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무당집은 굉장히 큰 불상을 논다든지 막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마어마한 집기가 막 나올 만큼 살림살이가 엄청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대요. 참고로 똘비는 종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조금 토끼 눈을 뜨게 되죠. 아니 당집이라니 이게 뭔가 그러면서 옆에 형을 바라보니까 형이 웃으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어머니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거기 안에 탁자, 의자 뭐 이런 걸 빼기 시작을 했대요. 앞에 1톤 차가 이제 세워져 있었고 한참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디에다 막 전화를 하시더래요. 전화를 하면서 그거 해드려야 되는데요. 죄송해요. 예 하고 끊더래요. 그러면서 아들 이리 와봐. 그러니까 그 형이 가더래요. 그러니까 막 뭐라 얘기를 하니까는 알겠다고 하면서 그 형이 와가지고 나 엄마 심부름 때문에 아마 갔다 오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는 미안한데 네가 이거 조금만 엄마랑 해가지고 좀 싣고 있어봐. 큰 거는 와가지고 나랑 같이 나르자 하면서 그 형이 엄마 심부름 때문에 어딜 나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가는구나. 나는 뭐 내 할 일 해야지 해서 혼자 나를 수 있는 것들 막 날랐대요. 한참 나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리 오라고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먼저 막 실어놔서 뭐하냐고 일로 오라고 그러더니 그 맥심을 한 잔 타서 주시더래요. 믹스커피를. 그래가지고 믹스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앉아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봐갖고 예 저 뭐 27살입니다. 말씀 편히 하십시오 어머님 하니까는 지금 하는 일은 그래갖고 예 뭐 취업 준비하고 있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이고 뭐 어저께 저녁이랑 밥은 뭐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뭐 그냥 집에서 밥 먹었습니다.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회 먹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회요? 회는 참 좋아하는데 뭐 취준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 건 구경도 못 해본 지가 꽤 됐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뭐 해산물 같은 건 안 먹었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디 뭐 집이 어디야? 그래가지고 저 여기 바로 어딥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버지 어머니는 하면서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묻는 말이 어른이 있게 질문을 해오니까 대답은 하는데 딱히 똘비가 막 특이한 그런 건 없거든요. 한참 대답을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이상해. 바닷가 같은데 자주 가?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바다는 가본 지가 오래됐네요. 어머님. 왜 그러셔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아이고 뭐 결혼할 처자는 있고 결혼은 했어? 막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우리 아들도 빨리 여자친구 만들어서 장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자친구랑은 잘 돼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참 과분한 여자가 와줘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른들이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마는데 이 어머님은 또 특이하게 추가 질문을 하시더래요. 손은 잡았어? 어머니 뭐 연인 사이에 손 잡고 그러죠. 뽀뽀는 했어? 그럼요. 어머니. 왜 그런 걸 물어보셔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뭐, 서로, 러브도?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이게, 어머니 뻘이 아들 어떻게 보면 친구가 왔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되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래서, 어머니 뭐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아직 장가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는 아직 안 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그렇구나. 여자친구가 몇 살이라고 했지? 25입니다. 25.
말해봐. 그 불꽃 튀기는 그 사랑을 했어 안 했어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저 아직 장가 안 갔다니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갑자기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대답해보라고 똑바로. 이거 대답 좀 잘해봐. 했어 안 했어 굴더래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아는 형의 어머니지만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생각도 들지만 이게 좀 당집이고 어머니가 무당이란 걸 오늘 막 알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요즘 그게 남사스럽고 죄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이에 진도야 숙제까지 다 끝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그랬다고? 그랬단 말이지. 이상하네. 글도래요, 어머니가. 그래서 뭐가요 또 어머니?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좀 이상하고 그런 건 없어? 묻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만나듯이 만납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이상한데. 뭐가 좀 특이했을 텐데. 나도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할머니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머니는 아마 이 어머님이 모시고 있는 신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네. 네, 할머니가 자꾸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쎄요. 특이한 거라고는 글쎄요 하니까는 말해봐.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거 다 지금 얘기 좀 해봐. 아들을 일부러 심부름 보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너랑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되게 생겨서.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꽁냥꽁냥 놀고 데이트하고 이제 혈기왕성한 남자가 분위기 한번 딱 잡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몇 번 잡았대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니까 분위기를 몇 번 딱 잡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조금 거절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절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네가 진짜 좋다. 진짜 좋은데 그러지 말고 야 우리가 이런 데서 그렇게 함부로 우리의 첫 시간을 보내선 안 된다. 나는 꼭 여행을 가더라도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가서 나는 분위기 있게 너랑 이렇게 더욱더 사랑이 깊어졌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하고 폭풍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아니다고. 그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나랑 같이 어디로 좀 놀러 가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여행을 가자. 자기가 아는 곳이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디냐?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 서핑하다가 알게 된 곳인데 인제에 막 개업한 펜션이라고 하는데 시설 되게 좋다. 시설 되게 좋고 우리가 거기 첫 손님일 수도 있겠다. 거기 할인 쿠폰 내가 미리 받아놨는데 그럼 거기를 가자 해서 거기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은 경상도였다고 합니다. 간 펜션은 경상도의 모 펜션을 딱 갔는데 이 펜션이 진짜 산 꼴짝이에 숨어 있더래요. 근데 사람들 없고 되게 주변 조용하고 공기도 맑았고 다 좋았대요.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노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한옥 비슷한 느낌의 아무튼 특이한 조금 전통 가옥 형태를 가진 그러한 펜션이었답니다. 그리고 조정욕조가 있었고 아무튼 거기서 여자친구랑 불타게 놀았다고 해요. 예. 그런데 여자친구가 특이한 점은 뭐였냐면 불타게 놀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가 또 젊은 혈기에 또 불타게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방에 가서 라면 안 먹을래? 내 방에 가서 물어보면은 여자친구가 너무 특이했던 게 뭐냐면 나는 꼭 거기 펜션에 가서 놀 때만 너랑 불태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조건부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솔직히 함부로 너무 불태우는 것도 좀 싫고 나 거기 그때 사람도 없고 그게 너무 좋다. 그게 싫으면은 나 만나지 마라 막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게 특이하다면 특이한 사안이었어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쭉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그랬구나 그러시면서 그럼 혹시 거기 가서 여자친구는 좀 다른 특이한 행동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딱히 그런 건 없었다. 글쎄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양손을 잡고 눈을 감고 뭐라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입에서만 삭삭 슥슥슥슥 소리만 내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한참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니 뒤에 이렇게 지금 이사하려고 막 쌓아놨으니까 거기서 말 막 하다가 금박으로 만들어진 부적 같은 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거
코팅까지 돼 있는 거를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지갑에 넣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지갑에 그냥 넣어놔보라고. 그리고 이거는 너만 알고 있으라고. 아무 때나 빼서 보지도 말고 그냥 지갑 제일 깊숙한 곳에다 딱 넣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넣어놨대요, 그거를. 그리고 그날 이사 다 끝내고 그 형이 맛있게 뭐 밥도 사줘가지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 어머님과의 미팅은. 우연한 미팅은 끝났고 그 이후로 어머님이 뭐 전화를 하신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아니면은 같이 스터디하는 형이 뭐 따로 안부를 묻는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요, 전혀. 똘비는 또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다음 주 주말을. 이번 주말은 어차피 여자친구를 못 만났었고 다음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죠. 왜냐? 아직 젊잖아요. 예, 놀러 가야 돼요, 지금 여자친구랑. 그래가지고 손꼽아 기다리다가 여자친구가 차가 있었으니까 여자친구 차를 타고 경상도의 그 모 지역에 있는 펜션으로 간 거예요. 가서 여자친구랑 거기서 막 장난치고 TV도 보고 막 하다가 해 떨어지고 어떻게 한번 또 한번 러브러브 또 불꽃을 한번 불 피워볼까 하는데 여기서 맞아 이거 특이했었는 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똘비가 뭐냐면 여자친구가 처음에 밥 먹고 놀고 하다가 분위기가 착 무르익어서 서로 사랑을 조금 진하게 하려고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잡으면 꼭 껴안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꼭 껴안고 한 5분 정도 가만히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게 특이하다면 특이했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꼭 껴안고 있더래요. 그래서 몇 번 물어는 봤대요. 뭐 이렇게 꼭 껴안고 있냐 그랬더니 이 따뜻한 체온과 같이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뭐 화내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꼭 껴안고 있었대요. 껴안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어머님이 주신 부적 때문인지 어머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신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특이하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소리가.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하면 여자친구가 꼭 껴안고 있으니까 귀 옆에 여자친구 입이 있잖아요. 근데 딴 때는 이런 소리 안 들렸는데 뭐가 쓱싹쓱쓱쓱쓱쓱 하는 막 뭘 중얼거리고 있더래요 여자친구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일본 말인데 싶더래요. 일본어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우리가 일본 말은 몰라도 이게 일본어인지 중국어인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들으면. 근데 딱 들어봤는데 일본어더래요. 일본어를 되게 작게 뭐라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게 일본어는 몰랐으니까 똘비가 가만히 그냥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 일본어가 끝나고 한국어로 바뀌더랍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작게 반복을 해서 외치냐면은 이 몸을 흠양하소서, 이 몸을 흠양하소서, 이 몸을 흠양하소서, 이 몸을 흠양하소서 이렇게 막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느낌이 좀 그러잖아요. 이 몸을 흠양하고 이 소리가 들리더라도 다른 날은 절대 안 들렸어요. 하나도. 그렇게 한참 한 5분 넘게 껴안고 있다가 딱 하더니 여자친구가 뭐 아무튼 그랬다고 해요. 좋게.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본인들이 사는 도시로 와서 각자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뭐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사람들 혹은 개인적인 지인들 이렇게 만나서 놀다가 평일에는 한 2번 정도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똘비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가지고 그 스터디하는 형한테 형 그 어머니 좀 만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형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나 뭐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만 해보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형이 잠깐만 그러더니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래요. 엄마 그때 뭐 이삿짐 날려줬던 그 동생 있잖아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왜 그 동생이 왜? 어머니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그러니까 지금 오라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날 바로 어머니를 뵈러 갔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또 뭔 일 있냐고. 그래서 아니 어머니 딴 게 아니고 그때 특이한 것 중에 생각난 게 있어서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참 듣더니 야 그거 애 특이하네. 너 내 말 잘 들어. 비행기나 배는 타지 마. 그 여자를 만나는 동안은 절대 이 나라 뜨면 안 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지 말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나는 동안은 그 여자와 연이 닿아 있는 동안은 절대 한국 땅 벗어나지 마라. 너 이거 분명히 새겨들어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일단은 뭐 해외여행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곧 생길 거야. 곧 생길 건데 가면 안 된다고. 내 말 알아? 그래가지고 예 어머니 근데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잘은 모르겠어. 잘은 모르겠는데 저기 내가 너무 이거는 너한테 실례인 줄 아는데 말이다. 그 여자친구라네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데리고 여기로 오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그건 그니?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 좀 그랬대요. 그거는 궁합을 보러 가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럼 사진이라도 줘보라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찍은 게 있으니까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대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딱 보시더니 얘는 잠깐만 얘는 야 저기 똘비야 여자친구 데리고 와라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를 데리고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데리고 꼭 와. 꼭 오늘 데리고 와. 바로 여자친구한테 전화 넣어봐 글도래요. 네. 너무 급하게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저녁에 데이트 좀 하자. 카페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대요. 당집으로 오는 건 좀 아니다 싶기도 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그러면 그 카페에 가 있겠다고 전화하라고 그쪽으로 이동할 때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여자친구랑 커피를 마시고 그 어머님은 주변을 이렇게 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얼렁뚱땅 끝내고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님 아까 보셨냐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여자친구 혹시 국적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뭐 학교도 나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래? 일본 사람 아니야? 글도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아닌데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는 신분증 본 적 있어? 그래서 아니요 민증은 아직 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뭐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말이다. 일본의 악신이 그 여자친구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악신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나도 내가 지식이 짧고 우리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게 내가 이해를 지금 잘 못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되게 답답해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알거든. 일본 귀신은 말이다. 이거 어렵다 글도래요. 시들무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죠. 한국 귀신은 한이 서려 있고 일본 귀신은 악 그 자체래요. 맞지. 이게 그래서 일본 귀신은 딱 일단 붙으면은 떼내기가 참 곤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어린 영가 떼내는 게 힘든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너한테 지금 붙어있는지 모르겠다. 너 왔을 때 내가 묻지 않았냐. 바닷가 갔다 오지 않았냐. 생선 먹지 않았냐. 너한테 비린내가 미친 듯이 났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악신놈 자체가 바다를 건너오지 않았냐고 지금 일본에서. 너한테 그게 묻어있을 때는 뭐겠냐고. 너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라고. 너 뭘 잘못했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는 너 걔랑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헤어지라고. 무조건 헤어져야 된다고. 근데 똘비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교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뒷바라지 다 해주고 있고 진짜로 나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잘 있는 여자친구를 버린다는 게 똘비 입장에서도 좀 그러잖아요. 좀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냥 글쎄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머님. 저도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야 이놈아 너는 엄마 아빠도 없냐. 네 부모 생각해서라도 헤어져야 된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은 그것처럼 큰 죄악이 없다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은 똘비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패륜적인 말까지 막 쏟아 붙이면서 그 형네 어머니가 막 전화기로 뜯어 말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생각 좀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전화를 끊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날 저녁을 보내고 다음날 어찌됐건 공부를 하러 나갔죠. 스터디 카페를. 그랬더니 그 형이 와가지고 너 나랑 좀 바로 가야 된다고. 어디 가냐고. 일단 타라고 형이 막 글도래요. 그래서 차 타니까 어머니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니까 어머니 말고도 무당분이 이게 무당이라고 소개는 안 했지만 딱 봐도 느낌이 있잖아요. 무당인 것 같았대요. 한 3분이 더 계셨대요. 한 4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똘비를 앉혀두고 막 4분이서 질문을 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막 똘비한테 진짜 되게 심각하게 다그치고 그랬대요. 헤어지라고. 어허.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고. 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잘 만나고 여자친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혼란이 너무 되니까 여자친구 여기로 지금 오라고 하라고. 여기로 데리고 오라고. 우리가 그러면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데리고 오지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 한번 데리고 와보자. 그래서 알았다고. 여자친구 퇴근하면 제가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니까는 퇴근 같은 소리는 퇴근 일도 안 하고 있을 여잔데 뭐 아무튼 알았다고. 그러면 전화하라고. 반드시 오늘 데리고 오라고. 우리는 여기서 오늘 안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하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나가서 전화를 했죠.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가 받더래요. 자기야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있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왜? 아니 뭐 간단하게 밥 좀 먹고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리고 뭐 이벤트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얼렁뚱땅 둥글둥글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퇴근하고 6시 반쯤 만나기로 했답니다. 6시 반쯤 여자친구 보고 이 동네로 오라고 했대요. 나 좀 픽업 오라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맞고 어디 앞으로 오라고 주소까지 찍어줬으니까 여자친구가 딱 당집 앞에까지 왔대요. 그래서 똘비가 손을 흔드니까 여자친구가 타라고, 내려보라고. 여자친구가 내리더래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궁합 한 번만 보자 자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여자친구가 인상을 팍 쓰더래요. 뭐? 자기 미신 믿어? 자기 무교라고 하지 않았어? 뭐 이상을 믿어. 뭔 궁합은 궁합이야. 사람이 사람 만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최고지. 왜? 나랑 궁합 안 좋으면 오빠 헤어지려고? 하면서 막 쏘아 붙이더래요. 근데 이거는 똘비가 실수를 한 게 맞아요. 궁합을 보러 가는데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거는 예의가 아니긴 하죠. 근데 똘비가 에이 들어가서 보자 한 번만, 여기 나 그 같이 있는 형네 거긴데 들어가자 하면서 팔 잡아 당기는데 여자친구가 팔을 팍 뿌리치더래요. 그러면서 아 진짜 어이없네,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나 간다 하면서 차에 타려고 하는데 당집 문이 열리면서 그 무당 4인방이 바깥으로 우르르 나오시더래요. 우르르 나오시면서 그분들이 딱 여자친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에워싸더랍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보더래요. 근데 여자친구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아줌마들 뭐야? 이 아저씨 뭐야? 아 어이없네, 나오세요 이럴 것 같은데 조용히 있더래요. 조용히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딱 그 형네 어머니가 팔목을 이렇게 딱 잡더니 끌고 당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때부터 소각배기를 지르면서 막 버티더래요. 놔 이봐 미친 사람들아 하면서 막 긁더래요. 근데 이 4명이 어떻게 보면은 팔 하나씩 다리 하나씩 사람을 그렇게 들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네. 그러니까 똘비도 얼떨떨해요. 지금 이게 맞나 잘못됐나, 내가 이거 실수했나, 부른 거 괜히 불렀나 싶기도 하고. 근데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가관이었대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바닥을 개처럼 기지를 않나, 일본어로 막 기도를 하지 않나, 갑자기 막 그 벽 쪽에 가가지고 머리를 박질 않나. 아무리 봐도 제정신 아니더래요, 여자친구가. 그 안에서 본 여자친구의 모습이. 거기서 그렇게 한 2시간가량을 진짜로 영적인 주술 행위하는 거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대요. 여자친구가 막 울부짖기도 하다가 막 빌었다가 그 무당분들한테 침을 뱉었다가 일본어를 그렇게 쓰더래요, 진짜로. 2시간가량 지나니까 여자친구가 조용해지더래요. 여자친구를 한쪽에 앉혀두고 형네 어머니가 와가지고 봤지? 네가 봤을 때 어떠니? 헤어져라. 이거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 근데 솔직히 지금 헤어져도 네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다. 어쩌다 너 쟤랑 얽혀있냐? 뭐 때문에 얽혀있냐 너? 나 솔직히 모르겠다. 우리 할머니도 모르겠단다. 왜? 저희 일본 악신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애초에 뭐 말이 통해야 우리도 뭘 하지 되지를 않는다고. 너 뭘 잘못했냐 도대체? 글도래요. 아, 똘비 진짜 잘못한 거 없거든요? 진짜? 아무리 곱씹고 생각해봐도 본인이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일단은 알았다. 알았으니까 그러면 내일 다시 와라. 글도래요. 근데 여자친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자친구는요?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사람 죽일까봐? 야, 우리 사람은 안 죽인다. 아까 핸드백 열어보니까 한국 사람은 맞던데 일본 사람은 아니더라.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행이고 내일 와라.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옆에 그 형이 막 따독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당집에서 나가라니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쪽 해야 되나 막 진짜 고민이 되게 깊었는데 옆에 형이 엄마 믿어라.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걱정 말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그래서 일단은 집에 왔대요, 똘비가. 집에 왔는데 야 이게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걱정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다시 택시를 타고 또 무당집을 갔대요. 그래서 무당집을 딱 갔을 때가 거의 새벽 1-2시 정도 됐을 시간인데 불이 켜져 있더래요. 불 켜져 있고 막 그 안에서 아무튼 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쿵짝쿵짝 소리 나고 지금 난리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려다가 말고 그 앞에 서가지고 발만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사람이 사람을 해하면은 비명소리가 나든 뭔 소리가 나든 그러면 뭐 신고라도 해야지 하면서 동 틀 때까지 그러고 서 있었대요. 그렇게 아침에 동이 트고 동이 틀 무렵쯤에는 조용해졌답니다. 그래서 똘비도 한쪽에 철푸덕 앉아 있었죠. 근데 당집 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나오시더래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더니 똘비가 있으니까 있을 줄 알았다고 들어오라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완전히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입 주변은 피는 없었고요. 침으로 막 범벅이 돼 있고 아무튼 꼴이 막 거지도 그런 꼴은 아닐 거래요. 막 그런 꼴로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거 뭐냐고 도대체 뭘 하신 거냐고. 그러니까는 악신은 못 떼어놨고 얘가 좀 정신 들었다고
얘가 정신이 좀 들었는데 이게 얘한테 악신이 든 것도 든 거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낀 건데 얘는 세뇌됐다고, 세뇌. 악신에다 세뇌까지 됐다고, 애가. 그래가지고 얘는 우리가 지금 따로 그 저녁에 문자로 도움을 청해놓은 곳이 있다고. 그게 어디냐면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상담으로써 구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분 중에 한 분한테 연락을 해놨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도 진짜 곧 오실 거라고. 동튼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이 또 오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깨어나고 물 좀 먹이고 얼굴 좀 닦아놓고 상담을 하고, 여자친구가 출근도 안 하더래요. 근데 출근을 안 하면은 어디서 전화 올 건데 전화 오는 것도 없고, 거기서 그렇게 그날 또 돌아오는 저녁까지 씨름을 했답니다. 거기서. 근데 그때는 막 왁자지껄하게 굿처럼 뭘 하는 게 아니고 상담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조지더래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는 계시는데 아버지는 솔직히 내가 중학교 때 이후로 본 적이 없고, 친척집 몇 군데 전전하다가 거기서도 버림받았는데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유로 나는 나라의 도움을 받을 길도 없었고, 그때 어떤 어른들이 나를 거두어 주셨고, 그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키워 주셨고, 그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거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더 소름이 돋았던 거는 뭐였냐면은 대한민국이 누구의 땅이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누구 땅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땅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친구가 배우고 생각했던 대한민국 땅은 일본 땅이에요. 이게 삼국시대 때부터 원래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문화가 한국으로 건너왔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자기네 땅을 위해서 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세계 2차 대전 때 우리 그러니까 강점기죠. 강점기 때도 당연히 자기네 땅이니까는 들어와 있었던 거고, 지금 이게 잘못돼 있다. 근데 왜 하필 똘비냐? 너 똘비한테 왜 접근한 거냐? 악신을 그것도 데리고. 그랬더니 똘비도 몰랐대요. 자기 천대에서 독립을 하신 분이 계신 걸 몰랐대요, 똘비가. 네 위에 가서 독립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 독립 투사를 하셨던 분이. 그 후손들의 기운과 씨를 말려야 된다고. 그래서 명부가 있대요. 이게 명부가 있답니다. 명부가. 그래서 접근했다고. 네가 가진 기운 다 빼내고 결국은 데리고 본토에 가서 그 세상에서 없앨 계획까지 아마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네 어머니가 이 여자를 만나는 동안은 배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이 나라 뜨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도대체 그러면은 니네들은 뭐냐 그랬더니 이 여자는 잘 모르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어떤 일본에 이상한 무리 단체가 있다고 쳐요. 아주 극소수에. 근데 얘네 때문에 어찌됐건 악신이 건너왔고, 악신을 이 여자, 한국인인 여자 이 몸에다가 붙여놨고, 이 여자가 이 말을 잘 따르면서 똘비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더래요. 똘비 몸에서 이 기운이 떠나지를 않더래요. 진짜 이 4명의 무당분들이 그래가지고 굿판을 벌였답니다. 굿판을.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대요. 굿을 이렇게 하고 아무리 뭘 해도 허공에다 굿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이게 내가 모시는 신은 접신이 되는데 이 악신에 관해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무당분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는 자기네들도 열심히 알아보다가 이 일본에서 건너온 악신이 그러면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까? 어떻게 하면 떼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어떤 어떻게 보사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분한테 들어가지고 똘비한테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 아산에 다녀오라고. 아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님? 충무공 이순신 장군 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악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충무공일 것 같다고. 거기 가서 살려달라고 빌고 오라고. 그분의 영과 혼이 아직 남아있진 않지만 그분의 흔적은 남아있는 곳이라고. 그분의 기운이 남아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 빌고 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갔대요, 아산으로. 가가지고 한쪽에서 무릎 꿇고 혼자서 열심히 빌었대요. 살려달라고. 열심히. 그렇게 막 비는데 코피가 터져 나오더래요. 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피가 나오는데도 계속 그냥 이렇게 빌었대요. 한참 빌다가 빌 만큼 빌고 일어나서 코피 막 닦고 그렇게 집에 갔답니다. 바로 집으로 갔대요, 그냥. 집으로 가자마자 또 확인할 게 하나 있었대요. 아버지, 혹시 우리 선대,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아버지 정도?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가야 되나? 나한테 증조 할아버지? 그쪽에 가가지고 혹시 독립하셨던 분 계시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아들 어디서 들었어? 글들이요. 아버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독립자금도 많이 대시고 투옥도 여러 번 하시고 했던 분이 계시다고. 근데 뭐 이렇게 명부에 크게 이름은 못 올렸지만 뒤에서 진짜 열심히 도우셨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서도 들었냐고. 그래서 아니다고 아버지.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당집으로 갔어요. 어떠냐고 지금 나. 그러니까는 무당분들이 글더래요. 야 냄새 안 난다고 너한테. 비린내 안 난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애 있죠. 여자애를 계속 데리고 있었대요. 너도 가서 기도하라고. 거기 가서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빌으라고.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알았다고 하죠. 어느 정도 정신은 깼는데 아무튼 여자친구 상태가 조금 이상했대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무당분들하고 한 이틀인가 더 있다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그 아산을 찾아가는데 내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비에. 한 20km 정도 남았을 때부터 여자친구가 뒤에서 발광을 시작을 하더래요. 발광을. 와, 이 여자가 이 정도로 힘세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발광을 하는데 이게 운전자가 운전을 못할 정도로 뒤에서 아주 난리를 피더래요. 그래서 한쪽에 차를 세웠대요. 무당분들도 이걸 대처를 못 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뒷문을 벌컥 열더니 바깥으로 나가 뛰기 시작하더래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똘비가 앞에 조수석에 앉아있을 때요. 쫓아가려고 문 열고 막 가니까 뒤에서 아서라! 그러더래요. 아서라. 놔두라고. 아서라. 다시 타라. 여자친구 어떻게 해야죠. 선생님. 그러니까는 지금 쫓아가면 죽는다 너. 쟤 눈에 뵈는 거 없다. 타. 지금 쫓아가지 말고 타. 그러더래요. 차에 탔대요. 거기서 30분 정도 기다렸대요. 차에서 그냥 조용히. 당연히 여자친구는 안 오더랍니다. 차 돌려라. 집으로 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똘비는 조수석에 있고 차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한참 또 달려서. 집으로 돌아가서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혹시 뭐 연락 오거들랑 뭐 잘 살으라고 하고 더 이상 만나지 말고 너 1년에 최하 한 번씩은 가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산 묘역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 니네 조상님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한테 가서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여자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사람 팔자 글쎄 명줄이 그렇게 짧아 보이진 않았으니까 어디 가서 또 뭔가를 하고 있겠지만서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한테는 안 갈 것이다. 그렇게 알고 착하게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일단락을 하더래요. 그 무당분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여자친구 전화를 내심 기다렸고 할까 했는데 전화를 하진 않았대요. 그러고 있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그 아들이죠. 2살 많은 형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하고는 친하니까 서스럼 없이 대화를 하는데 이 형한테는 어머니가 어느 정도 뭔 얘기를 더 했나 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돌비님. 우리가 6.25가 끝나고 뭐 진짜로 민둥산에 허벌판에 굶주리고 사람이 굶어 죽어나가고 있을 그 시기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GDP도 얼마나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예전처럼 일본이 침략을 마음껏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얘네들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이후에는 그 소수의 세력이 이쪽, 그러니까 약간 영적인 세력이죠. 일본 내에서도. 영적인 세력들이 독립군 후손, 그 다음에 나라를 옛날 진짜 임진왜란 그 근방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대요. 그 후손들 중에 기운이 좋은 애들을 찍으면은 어떻게든 그 기운과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용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에휴 그런 게 어딨어 그랬더니 그 형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 야, 나라가 이렇게까지 해방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는데 그러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 너는 좋다고 생각하니? 아니잖아. 이 일을 겪어보니까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는 지금도 나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해. 글도래요, 그 형이.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뭐 더 이상의 에피소드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서두에 오늘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 그냥 뭐 대충 흘려 들으시라.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본에 실제로 그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한 개인의 이러한 경험이 있었고 어떠한 개인의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를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마무시하네 이것도. 그러더라고요. 이야.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그래도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심에 있어서 저희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동네 꼬마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딨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도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우리 규정님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우주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를 영접할 시간입니다. 바로 동네 꼬마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는 그냥 바로 듣는 게 우리 또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에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예. 똘비의 직업은 또 제 이야기에서 오랜만에 나옵니다. 신차 영업사원입니다. 열심히 신차를 팔고 있고 신차를 판매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영업사원이었어요. 3년 사이에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나름 그래도 매장에서 중간 정도는 항상 실적을 올려주는 그런 포지션이 있었는데 똘비가 우리가 영업을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가격표, 카탈로그 거기에다가 스티커로 자기 이름, 연락처 이렇게 붙여가지고 서비스 센터라든지 상가 같은 데다 꽂아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고 간단하게 어떤 차종에 대해서 어떤 분한테 상담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똘비가 당직날이었답니다. 당직날, 당직을 서고 있는데 그 고객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고객님 그러니까는 혹시 어디시냐고 그래서 네 저 지금 매장에 있습니다. 오늘 당직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마침 잘 됐다. 가서 그러면은 견적도 뽑고 조금 자세히 이야기 좀 나누자 이렇게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예 지금 저희 매장은 어디에 있고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몇 시쯤 오시나요? 그랬더니 바로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좀 기다렸더니 고객님이 들어오시더래요. 딱 봤을 때 고객님의 나이는 대략 60대까지는 안 가 보이고 그냥 50대 후반? 그쯤으로 딱 보였대요. 외관상으로.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실제 나이도 그랬었고 고객님이 이제 들어오셨고 인사하고 혹시 아까 연락 주신 그러니까 맞다고 해가지고 정중하게 차 설명드리고 마침 전시도 돼 있어가지고 앉아보셔라 커피 드셔라 하면서 최대한 정중하게 모시면서 상담실로 들어왔대요. 상담실 들어와서 차 견적 좀 뽑고 이것저것 상담을 하는데 고객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예. 내가 차가 좀 급하다. 바로 좀 차를 줄 수 없겠냐. 그래가지고 똘비가 막 검색을 한 거예요. 저희 시스템 이런 거 있거든요. 다 각자 제조사마다. 쭉 보니까는 이분이 원하는 차종이 옵션이 굉장히 없는 차종을 원하셨어요. 없는 거. 이 차종 중에 등급도 낮고 옵션도 별로 없는 걸 원하셔가지고 근데 보통 이런 모델은 재고가 거의 항상 없어요. 국민 옵션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그나마 재고가 있죠. 아니면 이빠이 있던가 옵션이. 선생님 그거는 없고 여기에다가 옵션 뭐뭐 정도만 더 넣은 차가 전시차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냐. 그래서 다행히 이거는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서 조금 이 정도 상승합니다. 그랬더니 잠깐 고민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명함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똘 과장님 나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만 합시다. 우리 지역에 여기 이 돌비자동차 대리점이 몇 개나 있어?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전산으로 확인을 해드릴까요? 얘기를 하니까 아니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대리점에 이 영업사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한 10명 정도씩은 있겠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동네에 대리점이 뭐 5개만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응? 5개 대리점에 10명씩 있으면은 영업사원이 50명이네, 우리 지역만. 그죠? 그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 50명의 영업사원 중에 우리 똘 과장님한테 차를 사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라고 묻더래요. 아, 그래요. 이건 참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 어디 롤플레이서나 하던 멘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멘트가 나왔다. 이게 또 막 이거 진상이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거든요. 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멘트가 나오는 거라서 똘비가 두뇌전을 막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 제가 차를 판매한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아직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벌써 애가 2이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가가지고요, 결혼을. 첫째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고요. 둘째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뭐 애 아빠가 열심히 해야죠.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면서 막 심파극을 하나 찍었죠. 또 그 앞에 서갖고 막 썰을 푸니까는 그분이 이렇게 듣더니 약간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똘 과장님은 열심히 사시네. 그래. 이렇게 화이팅 넘치는 모습이 참 내 젊었을 적을 보는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옳다구나 싶죠. 그래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예, 제가 이 차 팔아가지고 저 애기 저 학원비도 내야 되고 저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끄덕끄덕거리면서 내가 지금부터 그럼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신분증 주시고 빨리 출고합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계약을 넣으면서 우리 여직원 있거든요. 여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시차 어디에 있는 거 봤는데 그거 체크 좀 해주세요. 체크 부탁하고 여직원이 빠르게 체크해줘가지고 이거 문제없다, 출고할 수 있다, 뭐 내일 모레부터 차 뺄 수 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계약 넣고 고객님한테 인사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차량 대금 받고 출고 완료하고 전시차니까 고객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차를 이거를 로드 탁송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기사님 붙여서 운전해서 가지고 오겠다. 고객도 동의를 하셨고 로드 탁송으로 차를 내려서 썬팅이랑 간단하게 작업하고 고객님한테 차량 인도를 드렸어요. 선생님 뭐 이렇게 차 잘 왔고 뭐 해서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고 쭉 설명을 싹 드리니까 차를 이렇게 싹 핸들을 이렇게 만지시더래요. 만지시면서 이게 그러니까 차급이 높은 급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 브랜드라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 편하게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반떼 정도 되는 등급이었어요. 차급이. 내가 회사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돌아다닐 때 타려고 산 차인데 그래도 우리 똘 과장님한테 도움이 됐다니까 난 참 좋네. 근데 똘 과장 차 관리는 진짜 철저하게 도움 줘야 돼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안주머니에 손을 쓱 넣으시더니 이쁘게 생긴 봉투 하나를 빼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하고 받아서 봤더니만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인상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뭐 자녀분도 있으시다며 뭐 이걸로 옷 사고 하는 데는 부족하겠지만 보탬은 될 수 있겠지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상품권까지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받고 인사하고 그분 돌려보냈어요. 인수증 쓰고.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 딱 하는데 한 3일이 채 못 지났을 때 전화가 오더래요. 고객님한테. 예, 고객님 하고 받으니까 혹시 어디세요? 그래가지고 예, 저 좀 나와서 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1시간 뒤쯤에서 매장에서 좀 볼 수 있겠냐 이렇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차량 추가 구매인가? 아니면 뭐 AS인가? 긴가민가 하면서 일단 알았다 하고 끊고 1시간 뒤 매장에서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드리면서 뭐 되게 일상적인 얘기 하시더래요. 차 잘 타고 있고 아무튼 근데 똘 과장 들더래요. 그래서 예, 이거 한 번만 좀 같이 봐줄래요? 그러면서 데리고 차 있는 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가니까는 트렁크를 열고 우리가 트렁크를 열면요 이 트렁크 라인을 따라서 고무 몰딩이 쭉 대져 있어요. 이 고무 몰딩을 손으로 잡고 바깥으로 빼면은 고무 몰딩이 이게 빠지거든요. 이게 쭉 고무가 라인이 있어갖고 그리고 뜯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봤더니만 고무 몰딩을 뜯으니까 그 안에 철판이 드러나거든요. 철판에 마치 벤치 같은 걸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 약간 파이면서 도장이 까진 그런 게 하나 콕 있더래요.
내가 저번 날에 차에다가 짐 싣고 내리면서 이 몰딩이 살짝 이렇게 떠가지고 내가 이렇게 맞추다가 우연히 들추다가 봤는데 이거는 뭐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요? 글쎄요. 이게 뭐 생산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느낌이 좀 그러더라고. 이게 주행하는데도 문제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 내가 새 차를 사는데 중고차 산 거 같고 좀 기분이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고객님, 그러면 제가 이거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조금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미안해요. 내가 나이도 먹고 이렇게 그냥 털털해 보여도 내가 좀 이렇게 눈에 한번 거슬리면은 지나갈 수가 없어. 미안해요, 미안해 하면서 그냥 차키를 줘버리더래요. 차키를 딱 줘버리더니 서비스 센터 갔다 오고 나 뭐 시승차 있으면 하나만 주지 그러더래요. 근데 시승차를 사전에 매장에 어떠한 협의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내줄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시승차를 바로 사용은 힘드시고요. 제가 먼저 서비스 센터 확인한 이후에 선생님 아직 일하시는 동안 제가 차를 가져가서 수리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네. 고객이 이거 똘 과장님 좀 섭섭하려고네. 응? 차 팔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더만 내가 시승차 좀 잠깐 쓰겠다는데 그것도 내 차가 문제가 있어 쓰겠다는데 그거 못 주는 건 좀 그러잖아. 좀 섭섭하네 막 그러더래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시승차 못 줘요. 사전에 협의 없이. 그래가지고 제가 시승차를 드리더라도 뭐 여기 대표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그럼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객을 어르고 달래고 보냈어요. 보내놓고 먼저 서비스 센터에다가 사진이랑 보내가지고 이거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냐, 뭐 어떻게 해줄 수 있겠냐, 거기에는 뭐 덧방 치는 수밖에 없다. 그거 아무튼 막 원론적인 얘기를 하죠. 근데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거를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은 안 된대요. 그 부위가.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거냐?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대표한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얼마 전에 나간 차인데 멋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저 한 3시간 정도만 시승차를 좀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 받고 그래서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일정을 잡았대요. 그랬더니 다음날 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시승차 놓고 고객 차 가지고 서비스 센터 들어가서 그 뒤에 살짝 손 봐주고 다시 차를 갖다가 드렸대요. 영업사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진짜. 근데 시승차 움직이지도 않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전혀 나중에 중고로 되팔 때도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하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때는 그분이 일단 알았는데 기분이 참 좀 근다고 고생했어요 하고 돌려보내더래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하고 매장 와서 볼일 보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쯤 흘렀을 때 그 고객한테 또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고객님 하고 받으니까 과장님 어디세요? 그래가지고 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나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과장님한테 나 이거 말이 안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막 말이 안 나온다는 그 분노를 억누르는 막 이 제스처를 취하면서 내가 썬팅을 내가 비싼 거 해달라고 막 따졌던 건 아니잖아. 그냥 그래도 좀 적당히 넘들 하는 것만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일로 좀 와보라고 대뜸 그러더래요. 화가 나고 그래서 갔대요. 바로 갔더니만 이거 한번 보라고 했더니 운전석 쪽 창문 있지 않습니까? 창문 썬팅이 우리가 약간 그 사포 같은 걸로 문댄 것처럼 이렇게 조금 오돌토돌하니 좀 불투명하게 한 우리 손바닥 4분의 1 크기만한 정도 되는 부위가 그렇게 색깔이 변색이 나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만지면서도 이거 사장님 이거 뭔가 사장님이 물리적인 충격을 좀 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메다방을 봐봐요. 자동차 내가 몇 킬로나 운전했다고 거기에 부딪힐 게 있으면 뭐가 있어. 이건 좀 글지. 그때 나한테 이거 AS 다 된다며 하면서 그 썬팅 보증서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썬팅샵을 갔답니다. 차를 가지고 썬팅샵에 가서 썬팅샵 사장님한테 딱 보여줬더니 사장님도 손으로 쓱 만져보더니 이건 고객님이 하신 거예요. 딱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만져보니까 알겠어. 근데 고객님 막무가내인데 이거 AS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따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사장님이 좀 통화해봐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썬팅샵 사장님이 통화를 한쪽 가서 하더래요. 한참을 통화하더니 딱 끊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 과장님, 와, 이거 고개 완전 이거 막탱이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좀 말이 잘 안 통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한전이 이거 순, 떼쟁이도 아니고, 뭐, 나이 좀 드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아우,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고, 이거 안 돼요. 딱 자르더래요. 근데 똘비가 가운데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고객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가 명이 줄어요, 진짜로. 아, 일단 알았다. 내가 통화해본다고. 고객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막 고객이 전화 받자마자,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렇게 몰아가요. 이게 보통 이런 성격의 고객님들은 항상 그렇게 몰아가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는 딱 봐도 외부에서 물리적 충격이 있었고 막 얘기를 하니까 내가 차를 안 탔는데 뭔 물리적 충격이 하면서 막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래요. 그래서 고객님 그러면 제가 처음에 차 팔 때도 저 믿어주신다고 했고 저도 믿음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네. 이거는 제 사비로 그러면은 조금 제가 필름을 갈아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무튼 정상으로 만들어서 와요! 끊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사장님한테 사장님 미안한데 나 이거 좀 후딱 작업 좀 해주지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썬팅이요 하는 건 금방 하는데 돼 있는 걸 뜯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스티머를 밀면서 뜯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럼 내일 오겠다 해서 또 고객한테 가서 욕 한 바가지 먹고 다음날 또 가서 욕 먹고 그 차 가지고 썬팅샵 가서 그 옆에 썬팅을 교체를 했어요. 물론 그렇게 고가의 필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똘비도 그렇게 한 겁니다. 작업해서 고객님한테 딱 드렸죠. 제가 어찌됐건 약속 다 지켰는데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좀 당황스럽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아무튼 고생했다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정이 온화해지셨더래요. 그렇게 차 드리고 와가지고 한 달이 또 채 못 됐을 때 또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막 그 화가 난 게 아니고 목소리가 지쳤다 이 목소리였대요. 지쳤다. 돌과장 어디에요? 예 저 뭐 일 보고 있습니다. 차 많이 파시나 보네. 일을 그렇게 많이 보시고 일로 좀 와보시야겠어. 바로 좀 와요 하고 끊더래요. 나지막하게 할 말하고 끊어버리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만 그 리모컨으로 차 문을 잠그면은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쭉 접히고 그 기능 있지 않습니까? 폴딩 딱딱딱딱 하는데 이게 사이드미러가 안 되더래요. 한쪽이 바보더래요. 그러면서 도대체 나한테 무슨 차를 판 거야 똘과장 빌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선생님 제가 저 신차 영업사원입니다. 중고가 아니고 저는 공장에서 준 거대로 전시차도 움직이지 않는 차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전시차를 괜히 샀나 그 공장에서 하자 있는 차들이 전시차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전시차는 그냥 공장 앞마당에 서 있냐 매장 안에 서 있냐 차이일 뿐이지 그런 차이 전혀 없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 아무튼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갖고 제가 수리를 좀 해갖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 차를 가지고 또 서비스 센터를 갔대요. 미치겠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서비스 센터 들어가갖고 거기 이제 수리하신 분 중에 친한 분이 있었어가지고 진짜 미안한데 나 이거 좀만 빨리 좀 봐주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투덜투덜 하면서 와서 한참 봐주더래요. 한참 봐주더니 일로 와보라고. 그러니까 전화가 왔대요. 그 휴게실에 앉아 있었는데 가봤더니 이거 좀 보라고. 딱 봤더니 그 안에 전기가 인가되는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릴레이로 연결되는 선이 끊어져 있더래요. 딱 끊어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사이드미러 작동됐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작동됐었다고. 그러면 이거 고객이 뭐 튜닝을 하려고 했던 이거 고객이 자른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잘린 거 보이죠? 이게 너덜너덜 해가지고 팽팽한 힘을 받다 잘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뭐 니빠 같은 걸로 지금 딱 자른 거라고. 가위나 보면 알 거 아니야 이거 고객이 한 거예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고객한테 그 자리에 전화를 했대요. 고객님 혹시 차 튜닝이라든지 정비를 맡기신 적 있으십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고객이 내 나이 먹고 튜닝은 무슨 튜닝이고 이제 막 나온 신차를 정비는 무슨 똘과장 때문에 정비소는 많이 갔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딴 거 하신 건 없으시죠? 그러니까 없어!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선 어떻게 묶어가지고 좀 어떻게 해봐요. 어떻게 작동만 좀 되게 해놔봐요. 그래갖고 작동만 되게 해서 왔대요. 똘비도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솔직히. 차를 드렸대요. 작동 잘 된다고. 그러니까는 똘과장 어떻게 참 내가 중고를 사도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똘과장 진짜 나한테는 좀 속 시원하게 말을 해봐요. 그 하자 있는 차가 전시차로 가는 거 맞잖아. 그러더래요. 근데 진짜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내가 자꾸 차가 이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똘과장 차 가격도 나를 속였던데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막 핸드폰을 열어서 막 보여주더래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차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여주더래요. 차 가격이 지금 몇백 정도가 쌌대요. 한 200 이상이 쌌대요.
가만히 보니까 4년 전 그때 차 가격이더래요. 그러니까 차가 모델이 한번 바뀌기 전 가격표를 그 고객은 보면서 내 차 가격하고 이게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렸대요. 이거 여기 보시라고. 이게 몇 년도 가격표인가. 이때는 이 가격이었고요. 선생님이 사시는 지금 2016년도 가격은 그 가격이 아니잖아요. 설명을 드리니까는. 아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다른 걸 보여주는데 그건 뭐였냐면 월 19만 원 막 혹시 그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이거 월 19만 원 60개월이면은 뭐 돈 해봤자 얼마 안 될 건데 내가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면 뭐냐고 막 따지더래요. 그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돌비 자동차 본사에다 전화하셔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차 가격을 내가 사기를 맞은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달라고 본사랑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어차피 지금 제 말을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사랑 통화를 하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객이 씩씩거리면서 그러면 오케이 차 가격도 뭐고 오케이 내가 뭐 아니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고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남자야. 자 하자 있는 차를 팔았다. 그것만 인정해.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인정 못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신차 영업사원이고요. 하자가 있는 차들은 애초에 전산에 이런 게 하자가 있어서 이거는 고쳤다. 이 내용을 고지하고 파는 건 있어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 확인한 적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다 이거지. 알겠어요. 가보세요. 글도래요. 그래서 왔답니다. 그리고 이 양반 전화를 차단하든가 어쩌든가 해야겠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차단은 안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그 고객이 또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심호흡 좀 하고 봤죠. 예 고객님 하고 딱 받으니까 예 과장님 잠깐 나 그럼 상담만 좀 한번 해주죠.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뭐 어떤 것 때문에 차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건 아니고 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글도래요. 그래서 뭐 전화통화로 좀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굴 보고 좀 얘기하겠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글도래요. 그래서 뭐 저 지금 시간 됩니다. 어떻게 매장으로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어디에 있는 카페로 좀 올래요? 내가 위치 찍어줄게요. 글도래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받았대요. 주소지를. 그래서 거기가 그냥 시내에 있는 카페였어요. 갔더니 고객님이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고객님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 하자 뭐 이런 얘기는 1도 없었대요. 그냥 뭐 나 아는 친구가 차를 좀 사려고 하는데 이런 건 얼마나 하냐 뭐 여자애들이 타기 이런 건 어떠냐 막 이런 것만 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AS에 임했더니 이분이 어찌됐건 소개를 해주려나 또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그렇게 거기서 한번 만났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며칠 안 있다가 또 전화가 왔대요. 저번 날에 그 차 물어봤던 거 관련해가지고 카탈로그랑 좀 들고 오라고.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그때 또 위치를 찍어주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곳으로 갔답니다. 그렇게 2번을 만났어요. 그리고 3번째도 연락이 왔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그리고 3번째도 그분이 오라고 한 곳으로 가서 쭉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도 뭐 차 추가로 계약을 넣는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자리가. 똘비가 뭐 간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었대요. 그리고 4번째 불렀어요. 4번째 불러가지고 또 찍어준 곳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나왔대요. 나왔더니 고객 차가 주차가 돼 있죠. 똘 과장님 이게 쓱 보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뭐 소개는 소개고 그거는 그거고 내 차가 얼마 전에 또 탈탈거려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똘 과장님한테 전화하는 것도 미안해서 내가 그냥 긴급출동 불러하고 고쳤어. 그 배터리를 갈았다고. 이게 말이 돼? 내가 차 뽑은 지 뭐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이거 문제가 있잖아 똘 과장. 그잖아. 하자 있는 거잖아. 글도래요.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런 거 아니잖아. 뭐 라이트 키셨나? 선생님 막 이러고 있으니까는 똘과장 내가 장난 같아? 지금 똘과장은 눈치가 없는 거야.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주변 사람 중에 나 건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려서부터. 뭔 말인지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사실 똘비도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깔이. 돌비님하고 비슷해요. 어려서 막 주먹 쓰고 다니고 그래갖고 근데 제가 뭐 속인 게 없어. 전 당당합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막 웃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쁜 건지 똘과장 잘 생각해봐. 내가 다음에 부를 때는 그때 와갖고 상담 한번 더 해주고 나 진짜 이거 웃기는 양반이네. 내 말 뭔 말인지 잘 생각해보고 하면서 차 타고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어이가 없죠. 뭐 협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예요. 그냥 차를 타고 매장으로 그냥 복귀를 했대요. 네. 매장으로 쭉 가다가 이제 신호에 걸렸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대요. 담배를 한 대 차에서 피면서 이렇게 신호대기 하다가 고객이 한 마리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진짜로 전율이 일더래요. 몸에 쫙 하고 첫 번째 불러냈던 카페 잘 생각해보니까
그 둘째가 아들이었거든요. 아들 유치원 앞이었어요. 두 번째 불렀을 때 카페, 첫째가 딸이거든요. 첫째 딸 초등학교 앞이었어요. 세 번째 불렀을 때 와이프가 일하고 있는 회사 앞이었어요. 오늘 불렀을 때 왜 여길까 생각해봤더니 본인 집 앞이었어요. 그게 쫙 맞아 떨어지니까 소름이 쫙 돋더래요. 운전하다가. 뭐야, 이 양반 설마 지금 나한테 이 얘기를 한 거야? 네 자식들, 네 마누라가 어디서 일하는지 다 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나한테? 와, 미친 새 하는데 무섭더래요. 그게 그렇게 딱 생각이 드는 순간 매장 복귀해가지고 다른 직원들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했대요. 안 하고 그냥 혼자 담배 좀 피고 뭐 조금 다른 거 서류 좀 보다가 퇴근해서 집에 가서 애들한테 뭐 혹시 애들아, 그 첫째 딸은 초등학생이니까 뭐 학교에 어떤 뭐 삼촌이나 아저씨가 뭐 찾아오고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아빠 왜? 그러죠. 그래서 아니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까 당신은 뭐 회사에 뭐 우편 물어오고 그런 건 없으니까 와이프는 뭐 때문에 그냐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게 얘기를 하면은 정확하지도 않은데 얘기를 해버리면은 와이프가 바가지 공격을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차마 말은 못하고 요즘 그 뉴스 보니까 뭐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냥 걱정돼서 그랬어. 그냥 긁고 말았대요. 그러고 이게 되게 신경 쓰이더래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쪽 해야 되나 하다가 이틀 정도 흘렀을 때 고객한테 딱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받았대요. 예, 고객님. 그러니까는 오늘 뭐 상담 좀 가능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얼굴을 한번 보고 얘기를 좀 나눠야겠다 싶어서 예, 어디로 찾아뵐까요? 그러니까 내가 문자 찍어 드릴게. 그러더래요. 그 문자를 받아봤는데 이 문자를 받는 순간 확신을 할 수 있었대요. 똘비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카페였대요. 이 순간 이건 너무 확실해지는 거예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그 카페로 갔답니다. 카페에 딱 가가지고 고객이 오는데 방긋 웃으면서 오더래요. 그러면서 아니 나 저번 날에 그 물어본 내 친구가 차 산다는 양반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아니 고객님 저 차 안 팔아요. 차 안 팔고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고 되게 딱딱하게 나갔대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고객님이 갑자기 표정을 확 일그러뜨리면서 똘과장 차 안 팔아? 똘과장 그만뒀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제가 좀 쉬려고요. 지금은 이제 차량 구매는 다른 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는. 똘과장, 뭐 애들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나한테 그러더니 뻥이었네? 열심히 안 하네? 그러면은 이 차 문제가 없고 이거 문제 있던 차가 아니란 것도 뻥이겠네? 똘과장, 내 눈 봐봐. 인정만 해. 내가 똘과장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내가 똘과장한테 내가 뭐 요구한 게 있어요? 그냥 인정만 해주시라는 거잖아요, 똘과장님. 그냥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는 차인데 제가 돈 벌고 싶어서 애 키워야 되니까 제가 사기쳐서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면 해결될 거 아니야? 그냥 인정만 하면 해결된다고. 인정만 하시라고. 그러더래요. 예. 똘비가 인정은 못하죠. 이거를. 진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죠. 그래서 한숨을 팍 쉬면서 선생님 그걸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로. 이거 본사에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막 얘기를 하니까는 도돌이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똘과장 후회 안 해? 오늘의 똘과장의 대답에 대해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명확하게 얘기해. 후회한다 안 한다 얘기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후회 안 합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제가 후회할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분명히 후회 안 한다고 했어. 분명히 우리 이틀 뒤에 만나지. 그러더래요. 아니요, 고객님하고 더 이상 미팅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더래요. 여기 카페에서 아침 10시에 만나게. 이틀 뒤에 봐. 안녕 하고 나가버리더래요. 문자 딱 봤더니 야 진짜 어디 뭐 보이스피싱 사장도 아니고 장인장모님 집 앞에 카페를 딱 찍어놨더래요. 참 이 양반 이거 경찰에 이건 신고를 해야 될까 어쩌야 될까 진짜 고민이 너무 진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가지고 신고 상담했대요. 이거 뭘로 신고하지? 그게 키포인트였어요. 이거 그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 고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스토킹을 한 적도 없죠. 그냥 미팅을 하자고 했을 뿐이에요. 똘비의 직업은 신차 영업사원으로서 고객이 부르는 일이 흔한 직업이에요. 고객이 우연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건 접수를 원하면 해주기는 할 텐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똘비가 들어도 일리가 있더래요. 이거를 뭘로 신고를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집에 왔답니다. 집에 와가지고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너무 궁금한 게 뭐였냐면 도대체 내 정보는 어디서 캤나 이게 너무 궁금하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조금 우리 개구쟁이 친구들 있잖아요. 껄렁껄렁거리는 저기 손목까지 팔토시하고 다니는 애들,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좀 했대요. 그래갖고 준현아, 나야. 너 요즘 뭐 생활 아직도 하냐? 딴 게 아니고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와, 야, 이거 뭐 내 정보가 어디서 털린 거야? 뭐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그거를 근데 단순히 화 풀겠다고 네 정보 그렇게 다 털라고 돈까지 써가면서 그런 미친놈이 있을까? 막 다들 글더래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게 2016년도에 엄청나게 쉽게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처음부터 털어서. 그래서 그래, 나 뭐 알았어, 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들었죠, 그거를. 그러면서 와이프가, 아니 어떻게 신차 영업사원 이런 일에 얽히냐, 당신 진짜로 뭐 이상한 거 한 건 없지 하면서 와이프가 바가지 신공을 하죠. 그래가지고 안심 좀 시키고 일단은 집에서 좀 나가야겠다, 담배 한 대 피고 싶다 싶어가지고, 또 우리 남자들의 휴식처가 어딥니까? 쓰레기장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또 괜히 또 없는 쓰레기 빡빡 긁어 모아가지고 쓰레기장 한쪽에다가 탁 던져놓고 담배 한 대 쪽쪽 빨면서 있는데, 저기 뒤에 주차장 쪽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예요. 근데 그 고객님 차가 특이 차종이 아니라서 이 아파트에도 여러 대가 있는데 괜히 눈에 딱 꽂히더라는 거예요. 가봤대요, 가까이. 근데 우리가 고객님 차 남바를 일일이 기억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보통. 긴가민가 하면서 좀 더 가까이 갔대요. 근데 썬팅 때문에 실내는 안 보이고, 보통 차 앞에 보면 핸드폰 번호 써 있으니까 그걸로 좀 보려고 이렇게 차 앞에 가까이 갔는데 핸드폰 번호도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차 안을 좀 보려고 핸드폰 후레쉬를 켜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쭉 대고 보는데 차에 누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뭐야? 근데 느낌이 확신처럼 뭔가 딱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운전석 쪽으로 문을 딱 하는데 잠겨있더래요. 딱 하고 똑똑똑똑 두들겼대요. 저기요 그러는데 갑자기 차 시동이 뭉 하고 걸리더니 샥 가더래요. 차 남바를 일단 외워서 핸드폰에 메모를 해놨죠.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이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등록대행을 우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그 고객이 맞는 거예요. 그 똘비가 열이 확 받았죠. 그래가지고 너희 한 번만 더 전화하면은 너는 내가 콩만 먹인다. 너 그런 식으로 네가 스토킹하고 있었구나. 알았어. 딱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고객한테. 만나자. 그래서 만납시다. 어디서 만날깝쇼? 그러니까는 내가 위치 찍어주려니까 오라고 해서 찍어보십시오. 또 어디 찍으려고요? 내 주변에 또 누가 아는 사람 있나? 또 어디 찍으실란가 모르겠네 하면서 열받아고 똘비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문자가 왔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한적지인데 문자가 와 있더래요, 장소가. 그래서 거기로 갔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 외곽 쪽이었대요. 이렇게 논두렁 밭두렁 나가는 건 아니고 시 외곽 쪽. 거기 카페가 있었고 그 카페 주차장이 좀 넓은 게 있어서 거기다 딱 댔대요. 고객님 차가 있어서 내려서 갔답니다. 고객님이 그러니까 내리더래요. 그래서 똘과장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뭐 우리가 안 자고 커피 먹고 그런 건 하지 말고요. 뭐 하자는 거예요 당신? 똘비가 세게 얘기를 했대요. 고객한테 당신이라고 해버렸대요. 뭐 하자는 거야 당신? 뭐 협박하는 거야? 뭐 어쩌려고? 졸졸졸졸졸 따라다녀갖고 그래서 뭐 어쩌려고? 말해봐. 뭐 차?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문제 없는 거 줬다고 했어 안 했어 이 양반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심심해? 심심하면 일을 해.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세게. 그러니까는 고객이 가만히 듣더니 아이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제 본 모습이 나올 때가 나는 참 즐거워. 이 사람아, 자네 슈퍼맨 봤는가? 그러더래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뭐 뭐 어찌자고? 그러니까는 슈퍼맨을 보면 말이야, 슈퍼맨이 시험에 들게 돼. 소중한 사람 둘 중에 한 명만 구해야 되는 순간을 만든단 말이야, 악당들이. 자네는 몇 명을 한 번에 구해야 될까? 장인 장모, 엄마 아빠, 딸, 아들, 마누라.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까? 네가 그때 그 일이 터질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딸내미 총총머리 예쁘대. 안 그래? 어디부터 조자줘? 분명히 말했잖아 이 양반아. 어이구, 눈에 도끼 봐. 언제까지 그 도끼가 있을까 나 참 궁금하네. 내가 자네한테 많은 걸 바랬어? 인정만 해주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왜 인정을 안 해? 다 알고 얘기하는데. 내가 다니는 카센터, 내가 알고 있는 뭐 딜러들 다 하나같이 나보고 사기당했대. 나보고 병이래. 숨기는 거 없어 아직도? 말해봐. 글도래요. 똘비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인은 진짜 솔직히 사기친 게 없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당신은 반드시 내가 콩밥 먹인다. 지금 나 협박했어. 그러면서 핸드폰을 녹음을 켰대요. 딱 켜놓고 다시 한번 말해봐. 다시 한번 말해봐. 아까 얘기한 거 또 말해봐. 협박한 거 그대로 또 말해봐. 왜 쩔려? 왜 이건 쩔리냐?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면서 언제나 차 잘 타고 있는데 차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정만 해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똘 과장님 이러면서 말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똘비가 아유 버럭지 같은 새끼 아유 너 전화하지 마 이 새끼 그리고 거꾸로 너도 한번 조심히 살아봐 이 새끼 나도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볼라니까 하고 핸드폰 딱 안주머니에 넣었대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녹음을 껐나 켰나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고객이 싹 다가오더니 귀에다가 딱 대놓고 작게 속삭이더래요. 딸부터 조져줄게. 여자들은 얼굴이 들리면은 인생이 피곤해지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와. 이게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은 공감할 겁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진짜 끊어져요. 그래갖고 똘비가 그 소리를 속삭임으로 듣는데 이성의 끈이 다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고객님 멱살을 잡고 뒷발을 걸어서 그대로 잡아뜨렸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인데 그걸 했어요. 똘비가 패버렸어요. 고객을 이빠이 팼대요. 진짜 예. 이빠이 두드러 패는데 사람이 막 맞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네. 근데 똘비도 처음이었대요. 뭐 남자들 어릴 적에 주먹 다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진짜로 내가 미쳐갖고 막 찍는데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고객이. 오. 때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때리다가 소름이 돋더래요. 내가 지금 정신병자를 상대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신고하려면 하고 야 너는 그래 만약에 내 주변에서 너 때문이 아니어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너는 내가 너 반드시 죽여버려. 네 사지를 잘근잘근 씹어먹어 죽여버릴 거니까 너 조심히 살아 하고 똘비가 돌아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고소가 들어오더랍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합의를 해야죠. 근데 합의를 하면서도 똘비는 그 생각을 했대요. 네. 이 건으로 내가 실형은 살지 않겠다. 왜냐면 코뼈가 주저앉고 그렇게 때리진 않았으니까 이빨이 나간 것도 없었고 다만 내가 이거 조사를 받을 땐 이 내용에 대해서 나도 분명히 어필을 해야겠다. 어필을 했는데 이 양반이 진짜 시나리오를 제대로 써놓고 주변에 그동안의 일련의 사건들도 사실은 이게 정황과 똘비의 의심만 있는 거지 실질적인 증거가 되진 않잖아요. 이게 녹음본 없었나? 녹음본 없었죠. 그 주소지 찍어진 것만 있고 지금 잘 생각해보시죠. 주소지 찍어진 것만 있고 녹음본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차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래도 고맙습니다로 정중하게 말한 고객 목소리 하나 녹음된 거 있고 격양된 목소리로 왜 내 차가 이 모양 이 꼴이냐 말한 거 있고 협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합의금을 옹창 털렸대요. 이게 합의금을 주긴 줘야 된답니다. 그게 본인도 그 상황에 가보니까 합의금을 몽창 주고 고객이 또 연락이 왔대요. 왜냐면 우리가 돈 주고 합의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합의서를 쓰고 얘기를 하는데 고객이 거기서 또 얘기를 하더래요. 인정만 하라고. 나한테 왜 이런 차를 팔았는지 나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냐. 왜 나한테 손까지 대고 왜 이런 식으로까지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냐. 그냥 나 때린 것도 그렇다 치자. 어떻게 좀 나 너무 궁금하다. 왜 나한테 이런 차를 팔았냐. 나는 그게 괘씸하다. 왜 거짓말을 하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진짜 정신병에 걸릴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몸에 손을 댄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제가 차 가지고 장난친 적이 정말 없어요 선생님. 진짜 진심으로 없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되게 허탈하게 또 웃으시더래요.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 나 알겠어요. 잘 놀다 갑니다 하면서 일어나더래요. 이게 뭔 소린가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객이 한 3주 정도 근 한 달 되도록 전화 한 통 없었대요. 그래서 뭐 이제 끝났나 보다. 그리고 고객 연락이 와도 안 받을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대요. 이 고객이 나한테 오고 내가 몇 번 봤을 때 우리 브랜드의 차를 또 갖고 있는 걸 봤었거든요. 똘비가 좀 옛날 모델 혹시나 해가지고 대표한테 부탁해서 전산조회를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브랜드에서 새 차를 산 적이 있으면 이력이 있을 거고 이 사람한테 신차를 팔았던 영업사원이 있을 거니까 그 영업사원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그래서 대표한테 부탁을 했고 뭐 아름아름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영업사원을 찾았는데 그 영업사원은 다른 브랜드에서 차를 팔고 있었대요. 이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연락이 이제 닿아가지고 통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고객님한테 제가 이번에 차 팔았는데 옛날에 몇 년도에 뭔 차를 사는지 다 나오거든요. 전산에. 차 판매하신 적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기억을 못 하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생겨가지고 막 얘기를 한참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한참 듣더니 누군지 알 것 같다. 그분 사업 되게 크게 하시는 분인데 글도래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매너 엄청 좋고 사업 되게 크게 하시고 나한테 차 사고 내가 다른 브랜드 자동차도 나한테 부탁해갖고 여러 대 나갔고 되게 매너 깔끔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요? 아니 뭐 사업을 뭐 어디서 하시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근 공단에서 뭐 어떠한 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요? 뭐 별다른 게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1도 없었다고. 사람 엄청 젠틀하다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업체를 알았잖아요. 그쪽 업체를 갔대요. 왜냐면 들어가 본 게 아니고 진짠가 해가지고 확인하려고 딱 가서 봤는데 그 공장 이름이 바뀌어 있더래요. 위치까지 다 듣고 갔는데 공장 딱 들어가면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그 동네 꼬마 공장이라고 여기 위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글쎄요 하면서 누구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공장이 망해서 본인들이 인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땡땡땡 사장님이라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랬더니 그분이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네. 거기 뭐 야반도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 있던데, 거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여기가 경매로 나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 양반은 정체가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더래요. 그러다가 그냥 그러거나 더 이상 팔 수 있는 건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한 달 정도 더 흘렀을 때 고객한테 연락이 왔대요. 전화가 오더래요 또. 그래서 받았대요. 예. 받으니까는 뭐 하시냐고. 아니 뭐 내가 뭐 하는지는 뭐 굳이 얘기할 될 건 없는 것 같고 뭐 때문에 전화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공장이랑 그런 데는 뭐하러도 들쑤시고 다니실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도 우연히 뭐 지나가다 이렇게 봤는데 뭐 사장님이 공장을 말아 드셨다 어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일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뭐 그러는 거니까 뭐 하세요? 커피 한잔 하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굳이 나가고 싶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참 하니까는 그 매장 앞에 매장이 다 통유리잖아요. 통유리 저 앞에서 손짓을 하더래요 고객이. 한 손으로 전화를 든 상태로 나오라고. 어이가 없어갖고 전화를 끊고 나갔대요. 대로변으로. 이번에는 당연히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나간 거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아니다고 앞으로 이제 내가 연락할 일 없을 것 같아갖고 그냥 얼굴 한번 보자고 그랬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지금 생각해도 이게 너무 소름 끼친대요. 이 양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가와서 귀에다 대고 한대요. 싹 다가와서 귀에다가 가까이 딱 입을 대고 얘기를 하더래요. 스트레스 잘 풀었고 돈 잘 쓸게. 근데 야, 나 건드리고 멀쩡한 놈 없다고 했잖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나도 모르겠다만 잘 살아봐 슈퍼맨. 그러더래요. 미쳤네. 와 진짜 돌아버린대요. 진짜 이게 죽여버리고 싶은데 여기서 또 손을 댔다가는 이건 입건 아닙니까? 입건. 제대로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막 손도 못 대고 부들부들 떠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똘비 보통 우리가 정장을 입는 사람들은 그 버릇처럼 핸드폰을 넣어놓는 곳들이 딱딱 정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뒷주머니에 많이 넣고 어떤 사람들은 정장 마이를 입고 있으면 마이 안주머니에 많이 넣고 이렇게 딱 정해지는데 똘비는 마이 안주머니에 핸드폰을 많이 넣어놨었거든요. 다 그분이 귀에다 대놓고 잘해봐 슈퍼맨 그러더니 한 손으로 핸드폰이 있는 마이 거기를 탁탁 쳐주고 돌아서서 가더래요. 와 가만히 서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대요. 부들부들 떨고 그 양반이 가고 똘비가 한참 더 서 있다가 매장에 들어와서 대표한테 얘기를 했죠. 이런 고객이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끝났고 저번 날에 그 분란을 일으킨 그 고객이다. 아무튼 이렇게 끝났으니까 다행이다 얘기를 하니까는 대표도 한참 이렇게 듣더니 그 고객 이름이 뭐 고객 일단 알겠어 일 보고 있어 그러더니 대표님도 마음이 좀 쓰이셨나 봐요. 이 대표님들은 물론 브랜드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은 대표님들 모임이 있었대요. 그 대표님들한테 이 내용을 단톡방에서 공유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불법의 루트로 사람을 막 파서 아는 게 아니고 한번 같이 알아봐 줄 수 있겠냐 아는 게 혹시 있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가 좀 알아봤나 봐요. 그랬더니 딱히 명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 이 비슷한 케이스의 사람을 상대해봤던 어떤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사업이 망할 때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딘가에 이게 해소할 곳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사업이 망하면 평상시에는 나한테 딸랑딸랑 거리던 사람들이 나를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누군가한테 대우를 받고 싶고 이런 복합적인 심리로 이런 일을 비슷한 행위를 한 이 케이스에 대해서 대표가 좀 얘기를 몇 개를 주워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객도 그런 유의 고객인 것 같고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그럴 놈 같았으면 진작에 그 고객 말대로 뭐라도 하나 사건 딱 내놓고 더 너 협박하지 않았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 똘비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사건이 일단락이 됐죠. 끝났죠. 이렇게 얘기는 끝나요. 이야기는 끝나는데 이게 그 고객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미친놈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을 겪은 당사자인 똘비는 그 이후로도 향후 몇 년간 환영을 볼 정도였대요. 환영을. 애기 학교 이렇게 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처 담벼락에 그림자를 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싹 숨는 걸 봐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보면 아무도 없고. 예. 그 정도로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던 고객에 대해 오늘 막 무섭고 스펙타클한 건 없는데 그냥 세상은 이런 일도 있다. 예. 아니 들으면서 좀 진상짓 하는 게 그 하우체 그 사람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상들이요 보면 패턴이 다들 비슷해요. 맞죠? 다 비슷하죠. 예. 예, 근데 비슷한데 예. 이걸로 돈을 뜯네. 이게 일부러 이렇게 이제 한 건가? 창조 경제라고. 저도 부업을 하러 나가볼까 합니다. 아유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돌비님한테 단련돼서 괜찮아요. 네, 동네꼬마님이 폭행을 하실까 두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그 생활하는 주년이 있죠. 어우 말만 들어도 무섭죠. 네, 제가 알기로도 거의 전국구라고 들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답답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이야기 언제나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영업사원분들 말고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진상을 넘어선 사람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살다 보면. 특히나 그런 직업층에서는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나는 이게 이래서 사람이 무섭구나 한 걸 느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